최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그만큼 한국 영화 시장과 한국 영화의 위상이 헐리우드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큼 높아져서 저희도 이렇게 작업자 입장에서 저희가 만든 작품을 저희가 그린 그림들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 감독님. 웨타 디지털이 있는 뉴질랜드의 웰링턴이라는 도시는 인구 40만의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서울을 오니까 마치 시골에 살다가 상경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층 건물 쳐다보는데 목이 아픕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세계적인 영화의 기술력 그리고 영화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두 분의 타이틀이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지 않은 게 시니어 라이트닝 테크니컬 디렉터,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선임 조명 기술 감독인데 이게 굉장히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 시니어 라이트닝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역할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셨듯이 시니어 라이팅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게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이제 조명 감독쯤 되는데요.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CG에서는 많이 달라요. 우선 실제 촬영을 할 때 조명 감독들은 실제 배우들이 사람처럼 보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도 보셨듯이 미완성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CG 상에서의 가상 조명을 사용해가지고 사실적인 배경과 또 같이 인터랙트를 하는 배우들과의 어떤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먼저 보이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CG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또 가상 조명들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웨타에 계신 테크니컬 디렉터분들이 경력이 거의 한 10년 이상씩 되시거든요. 그런 이유가 다른 부서에서 작업한 결과물들을 다 종합해서 장면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인공 조명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타이트한 그런 작업 스케줄 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른 부서에서 문제가 생겼더라도 이 선에서 해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른 정해진 기간 안에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기존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진 모든 작업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미지로 만드는 게 바로 테크니컬 디렉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하자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웨타 디지털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좀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 중에 락스타라고 불릴 사람이다. 이 분야의 락스타다라면서 두 분을 소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두 분이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락스타라는 표현을 써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 스스로 자기 자랑하면 좀 쑥스러우실 테니까 서로 이제 바꿔서 임 감독님께서 최 감독님 어떤 분인지 최 감독님께서 임 감독님 어떤 분인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최종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픽 쪽이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그쪽에 전공을 하시는 분은 그쪽 전공분은 아닌데 나름대로의 기존에 굉장히 엘리트로서 촉망받던 직장에서 다니시다가 꿈을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버리시고 결국에는 이 영화 쪽 이제 비주얼 이펙트 쪽에 몸을 담그신 분을 일단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글쎄요, 다른 것보다 일종의 끈기와 진념, 한국인으로서의 뭔가를 한국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자존심, 남들보다
못하면은 못 사는, 남들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 자존심, 그게 바로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그 최종신 씨가 제가 봤을 때 그 자존심이 가장 강한 한국인 CG 아티스트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최씨 고집이 있는 감독님. 최 감독님 보시는 임 감독님은요? 임 감독님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국 분들이 꽤 되시는데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니면은 뭐 다른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쪽에서 인맥을 좀 쌓으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거의 10년 동안 영화 CG, 뭐 광고 CG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오셔가지고 무엇보다 이게 그런 커넥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셨던 거죠. 그래서 큰 장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그 제작 여건이 아무래도 헐리우드보다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큰 빛을 발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웨타 디지털에 들어가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비주얼 이펙트 쪽에 10년 정도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웨타 디지털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그 전에 영국 런던에 있는 더블 네거티브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바타란 작업이 너무너무 참여를 하고 싶고 네. 다른 것보다 아바타 작업을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아바타를 먼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웨타 디지털에 지원을 하게 됐고 원래 계획은 웨타 디지털에서 1년의 근무를 마치고 다시 영국 더블 네거티브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웨타 디지털에서 1년 정도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회사가 바로 내가 찾던 꿈의 직장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작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모든 작업자들, 기술자들이 영화에 대한 관심도 그게 가장 높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5년 반째 아직 웨타 디지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임 감독님. 기다리시는 분이 회사를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5년 반이 벌써 되었군요. 네. 네네. 최 감독님은요? 저는 아까 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야에 전공을 했었어요. 대학교에서도 경영학과하고 신문방송학과를 독서 전공했었는데요. 첫째 직장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기획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저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또 그런 와중에 이제 주라기 공원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멋진 할리우드 작품들이 나오고 그래서 꿈을 꾸긴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생각을 하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생은 못 살 것 같다.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서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유학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공부를 다시 이쪽 일도 하고 또 광고 회사에서 경력을 좀 쌓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헐리우드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또 몇 작품을 하고 그 다음에 웨타가 이 업계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지원을 해놨는데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한 2달 정도 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왔죠. 그게 첫 작품이 그 폭삭 탈출 그 진화의 시작이었죠. 그렇군요. 예. 컴퓨터로 자동차만 만드시다가 이제는 뭐 유인원에 비행기 모든 걸 다 만드시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웨타의 한국인 분들도 또 어느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지 몇 분이나? 웨타 한국인 분들은 한 15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네. 작업이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일하고 계신 인원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워낙 이쪽 분야가 어느 정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인력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요. 많을 때는 한 20명 이상 정도 그 정도 근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웨타에서 일하시는 작업 분위기는 어떠세요? 최 감독님. 작업 분위기요. 네.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타이트해요. 그 작업 양이 그 아바타 같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체가 다 CG로 그렇죠. 완성이 되는 그런 샷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그 배경은 찍고 뭐 인물들은 찍고 음. 원숭이들만 이렇게 CG를 넣고 이런 샷들도 많지만 그 전체가 다 100% CG인 샷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자잘한 그 배경에 보이는 디테일까지 다 CG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타이트한 데드라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영화 막바지 한 2~3개월 정도는 주말도 없이 예, 거의 한 일주일에 90시간까지도 일을 하고 예, 노동 강도가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아 그러면 이 네. 혹성탈출 반격에서 막 한 작품 하시는데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드셨는지. 그 작업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그 작업의 자체에 대해서 네.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영화 촬영 그 단계가 있고 네. 사실 나눠져 있거든요. 사실 그 저희 웨타 디지털 쪽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작업이 투여되는 시간은 당연히 프리 프로덕션 굉장히 시작 부분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결국에 최대한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포스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대략 프리 프로덕션이 한 1년 정도 네.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이 한 6개월 정도 총 그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더 많이 걸린 건가요? 다른 작품들은 기존에 그 저희들이 둘 다 이렇게 작업했던 그 어벤져스나 아니면 네. 아이언맨 3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공동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3개월 안에 주어진 어떤 장면들만 하면 됐었는데 그 혹성탈출 같은 경우는 웨타가 아니면은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영화 전체를 저희가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기간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포스트 프로덕션 그 작업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은 웨타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에서 다른 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선보였다라고 들었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웨타 기술력의 이번 작품에서 쓰인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은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라는 기술이 선보였는데요. 네네. 그게 기존의 그 모션 캡처와의 그 차별성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모션 캡처는 이제 모션 캡처를 위한 스테이지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 모션 캡처를 하는 퍼포먼스 배우 그 사람들을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단순히 캡처한 거를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그거를 그 가상의 캐릭터로 바꾼 다음에 그 실제로 영화 촬영된 스테이지에 가상의 캐릭터를 이제 합성해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을 해서 장면과 합성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네네. 되죠. 네. 그런데 이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라는 방식은 뭐냐면은 실제로 촬영이 되는 로케이션 거기서 이제 모션 캡처하는 퍼포먼스 액터가 거기에 촬영되는 그 나머지 액터들과 배우들과 같이 연기를 하고 그 실제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촬영되는 그 조명 조건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촬영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들이 사실은 그 모션 캡처 그 타이트한 숯을 입고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을 두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 배우 없이 아무 환경 없이 그 상태에서 감정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세계에서 아무리 뛰어난 연기자라도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배우들의 감정을 실제 좀 더 편안히 좀 더 강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쪽에 대한 기술력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지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블루 스크린에서 해서 합성을 하는 거랑 그 배경 야외에서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해가지고서는 만드는 거랑 그게 어떤 게 더 어려운 건지 어떤 점이 더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연기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팀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어려운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우선 그 세트에서 촬영할 때는 모든 그러니까 나중에 다 CG로 그 교체가 될 걸 알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장치들을 해놓죠. 나중에 작업할 때 편하도록. 근데 야외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변수들이 많아요. 앞에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했는데 앞에 나무가 가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나중에 작업할 때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카메라와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요. 그리고 초반 작업에서도 그냥 블루스크린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만약에 CG로 합성을 하기가 더 수월한데 야외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더 손이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트를 입고 촬영을 하신 그 배우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다 지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을 타고 이렇게 원숭이들이 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도 말을 타고 있는 것하고 말을 안 타고 있는 것하고 뭐 이런 걸 동시에 또 찍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아무래도 더 일이 더 많이.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 타고 여러 사람 있는 장면이 아직 미완성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작업이어서. 네. 그 말 중에 가까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실사로 촬영을 한 것이고요. 멀리 있는 것들은 메타가 보이건 어떤 그런 근육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다 100% CG로 작업된 말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를 할 수 있는 곳은 웨타 디지털밖에 없는 거군요. 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 털 있잖아요, 유인원의 털, 그 털이 그냥 뽀송뽀송한 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털이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걸 또 표현하시느라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사실은 그 털이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컴퓨터라는 게 원래는 이 면을 표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털을 표현하게 되면은 털 하나하나의 모든 둘레를 면으로 다시 표현을 해서 그리고 그 털이 솔직히 그 유인원 하나에 뭐 100만 개에서 심지어는 1000만 개까지 그 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고 표현이 굉장히 힘든데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로케이션에서 그러니까 촬영되는 로케이션에서 환경에 맞게 모든 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일종의 털은 예를 들어서 비 맞은 털은 표현하기 힘들다.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에 비 오는 장면이 나오질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이 요구하는 모든 자연적인 조건에 부합되는 털을 표현하기 위해서 젖은 털, 물방울이 맺힌 털, 마른 털, 그러니까 젖었지만 완전히 마르지 않은 털,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정글에 있을 때는 정글에서 붙을 수 있는 나뭇잎들, 그리고 각종 먼지들, 그리고 그 유인원들이 다시 그 도시 쪽으로 왔을 때는 도시에서 붙을 수 있는 또 거기서의 이제 작은 먼지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털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 환경에 맞게 부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도전적인 작업이었죠. 그러네요. 배경이 CG가 아니라 배경이 실제 로케이션이다 보니까 그 로케이션 환경에 맞춰서 또 털을 다 연출을 하셨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털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위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네. 저 뒤쪽에 여자 기자님께서 가볍게 손을 드셨는데 맞습니까? 아니군요. 네.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그냥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했나 보군요. 네, 그래서 기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문도 제가 미리 하는 바람에 손을 못 드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만 다시 여쭤보고 없으면 제가 그냥 마지막 질문을 가운데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월간 프로토니 이주기 기자님.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소스 영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렌더링 걸고 라이팅 넣고 그런 거 할 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하고 제일 오래 걸리는 거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작업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작업 영상과 프로세스에서요. 예, 네. 프로세스에서 소스 영상에서 완성까지 가장 짧게 걸리는 거하고 길게 걸리는 거. 물론 가장 짧게 걸리는 것은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저희 자체 작업을 위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식이 가장 짧게 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고 글쎄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계산하는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렌더링이라는 작업, 그러니까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 그런 작업이 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8개의 프로세스를 가진 그 머신 하나에 20기가 메모리를 가진 머신 하나에서 보통 무거울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 캐릭터를.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인력이 투여되는 시간, 그 프로세스를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션 캡처로 시작된 그 애니메이션 과정이 아마도 인력이 투여되는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한 장면 한 인물이 20기가 컴퓨터로 20시간씩 돌려야 된다는 예. 말만으로도 작업이 굉장히 힘든 거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앞쪽에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제통신의 하승 기자인데요. 그 트레일러사에 있어서 작년도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미스터 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트레일러사 물론 상대가 안 되겠지만은 국내 기술하고 외국의 기술하고 봤을 때 우리 국내 기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국내 기술과 그러니까 메타에서 지금 배운 그 기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국내 기술의 현 주소와 아니면은 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신지.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감히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리소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 한 장면 한 샷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저는 한국에서는 일을 안 해봤지만 주변에 듣기로는 그럴 만한 어떤 리소스가 부족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시저 같은 경우에 눈빛 하나를 표현하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라이팅에서 담당할 때는 그 눈빛에 맺힌 어떤 하이라이트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이런 과정을 거의 일주일 이상 눈에만 이렇게 투자를 할 때가 있고요. 털에만도 털이 그 얼마나 많은 그 습도가 있고 얼마나 많은 물기가 묻어 있는지 이런 거에만 그런 세세한 부분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서는 할 만한 여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큰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그 어떤 그런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눈인데요. 그런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길러질 만큼 그런 교육 환경도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큰 거는 자본이겠죠. 예, 그 시간과 뭐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런 물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기술들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요. 예,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동자 하나 일주일. 놀랍습니다. 눈동자 하나가 일주일이네요. 자, 마지막 질문 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뉴스의 김재범 기자입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그 아까 그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가 그 모션 캡처보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솔직히 아까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일반 대중들이 알 수 있게 어느 정도가 이게 그 발전된 기술인지 좀 더 쉽게 좀 설명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CG들이 지금까지 이전 작품들 중에 CG들이 들어간 작품은 제 그냥 기억으로는 혹성 탈출 이외에는 아바타가 가장 저는 그냥 제 기억에는 그 많이 들어간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아바타에 들어갔던 기술력 대비해서 혹성 탈출이 어느 정도 더
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기술인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그 아바타에 대해서 더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합니다. 자, 두 가지 물어보셨어요. 그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가 얼마나 더 어려운 건지 조금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와 모션 캡처의 차이를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그 캡처하는 그 환경 그게 지금 1차적인 것고요.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의 기술력이 그게 왜 기술력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시작을 드린다면은 영화 스태프들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스테이지 촬영과의 로케이션 촬영과의 차이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비용과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디지털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이 이동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글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력의 공급도 유난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런데 일단 그것보다 저희 쪽에서 가장 큰 기술력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모션 캡처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한 카메라 자체가 기존의 카메라로는 태양광선을 받았을 때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진보되어 있는 더 최신 기종의 카메라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카메라를 또 연계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카메라를 또 세팅을 하게 되냐 그 카메라에 또 개수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카메라라는 것들은 솔직히 그거는 그 평면적인 데이터거든요. 저희가 모션 캡처할 때 필요한 거는 그 입체 공간에서 움직이는 되게 디테일한 입체 데이터를 필요로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20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각 방향마다 그 포인트를 캡처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3D 가상의 3D 공간에서 그거를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변환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만큼 정확한 계산법을 가지고 변환을 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퍼포먼스 캡처라는 거는 사람 얼굴의 캡처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사람 얼굴 캡처가 얼굴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얼굴의 미묘한 움직임은 사람의 눈이 굉장히 빠르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더 많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그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의 장점이 있다면요. 그 저희 그 라이팅 디파트먼트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그 환경에서 그 배우와 같이 연기를 할 때 그 라이팅 정보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내복 같이 그 회색 옷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이제 빛이 어떻게 실제 그 야외에서 찍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걸 레퍼런스로 삼아서 그대로 그 원숭이의 그 유인원에 거기 그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점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어떤 블루스크린에서 찍은 그 굉장히 평면적인 조명과는 다른 그런 중요한 그런 레퍼런스를 얻을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아바타 대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아바타와 이번 혹성 탈출에 쓰인 기술력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게요. 한 옛날 차로 보세요. 옛날 차로 치면 한 마티즈와 그랜저 차이? 오, 네. 물론 그때는 그 아바타가 그 당시에 가장 최신 기술이 쓰였지만 이미 아바타가 나온 지 5년이 지났고 그렇죠. 5년 동안 웨타 디지털은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를 했고 아티스트들도 더 나은 퀄리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의 차이로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차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아바타 같은 경우는 외계 행성에서 일어나는 외계인들의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그런 리얼리스틱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작품이었고
이번에 혹성 탈출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제 지구상에서 이제 그 인간들이 멸망에 가는 그 실제적인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동화적인 리얼리티가 아니라 이거는 조금 그보다는 실사적인 좀 오히려 다큐멘터리적인 그쪽의적인 리얼리티를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과 노력과 인력이 투여가 됐었죠. 네. 임창희 감독님 경우에는 아바타도 작업을 하셨고 이 혹성탈출 방영의 서막 두 작품 다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러분들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7월 16일 한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한국 관객분들께 두 분의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G가 영화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즐거워요. CG가 많이 쓰이면은 되게 화려한 효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그런 따뜻한 감정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 CG가 쓰이지 않고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도 그런 감정을 어떤 그 관객과의 교감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혹성탈출은 그 진화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2편까지 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치중을 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큰 스케일의 그런 효과들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그 눈만 즐거운 다른 그 블록버스터들과는 달리 즐거우면서도 이제 극장에서 나오실 때 뭔가 그 가슴에 남는 게 그런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디지털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 감독님. 저희로서는 이번 작품은 컴퓨터 그래픽의 이제 그 퀄리티로 평가를 받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인간의 지능을 가진 유인원들의 연기력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관람을 많이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와서 관람을 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보다는 기술로 표현하시는